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물류 진행을 맡은 비욘드엑스 김철민 대표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물류,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시장과 경제, 또 산업적인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명물류의 이상근 대표입니다. 방구석 물류에 출연하게 돼서 설레고요. 저는 군에 입대하면서 처음으로 물류에 연을 맺었습니다. 군수지원사령부, 그러니까 로지스틱스, 그게 연이 돼서 지금까지 물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류에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제 물류 쪽, 포딩 쪽 하다가 국제 특송, DHL 같은 그런 업무를 좀 했고요. 택배 부분, 그 다음에 3PL 공동 물류, 요즘 말하는 이커머스 물류, 이로지스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찾아주셨죠? 클래시베어의 서영진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래시베어 서영진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 생활부터 물류를 경험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에서 근무를 많이 했었다가 물류가 끼어있는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좀 일을 했었습니다. 세탁물이라던가 신선식품이라던가. 현재는 클래시베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에 있는 좀 스타트업들이 문의가 오기도 하고 물류 컨설팅 쪽의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회예요. 군산대학교와 함께하는 방구석 물류, 이 프로그램 CG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방구석 물류도 이번에 처음 알아보죠. 처음이니까 처음 한 거죠. 아, 이 학교 생활을 한참 즐겨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가을이기도 하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여전히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또 피로도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캠퍼스 밖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부산대학교 비욘드엑스가 야심차게 기획을 했습니다. 야심차 보이나요? 코로나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겪고 있는데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 계속 저희가 이 감염의 시대에 계속 적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코로나가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부분에서 한번 크게 거야 1억 명 가까이 사망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100살은 넘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대공황이나 석유파동이나 금융위기 이런 사태는 적어도 이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사람의 이동은 좀 가능했어요.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 화산 폭발 이런 것도 모든 게 이렇게 단절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는 소비나 생산이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동 이 모든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끝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끝난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유일한 이제 돌파구가 지금 비대면 소비 관련된 그러면서 이제 물류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AC, BC라고 얘기했는데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화물의 이동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 소영진 대표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회사가 런드리고라고 하는 그 세탁물을 수거 배달하는 곳에 있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잠깐 보려고 세탁과 관련된 옷걸이라던가 메쉬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뿌려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납품을 받긴 하는데 그때 세탁 산업 딱 하나만 봤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배가 출발을 못하거나 중국에 있는 공장이 서버리면서 미국에 있는 그 세탁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데 그냥 아예 다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는 세탁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필수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도 조금 납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그냥 통으로 다 중단됐던 경우. 이상근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적인 물류의 변화와 소비재 물류의 시장의 변화는 좀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물류하면 이제 제조 물류 중심으로 해서 산업 물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생활물류 부분이 저평가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물류와 우리 생활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요 사태 때문에 이 물류비가 많이 든다. 이제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 부분에 대한 건 가장 큰 게 소비 시장이 열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비층들이 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다 봐도 50대, 60 세대들이 제일 부자예요. 돈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여유가 있어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주로 대거 유입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급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 사가지고 당장 쓰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어. 상품의 분 자체도 상당히 좀 늘었잖아요. 중고차나 신차 부분 이제 매장 직접 안 가도 5,000원 이상 물건만 되면 그 배달료 1,000원 주고 그 이용자 층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상품도 넓어졌고 그 다음에 국경도 넓어진 게 뭐냐면 국내에서 소비하던 게 해외 구매 부분 이 부분까지 넓어지면서 상당히 시장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대세 자체는 대형 오프라인 기반의 대기업 유통업체들도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에 대표얘기했죠. 온라인 부분은 2등을 했잖아요. 1등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만 2등 부상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비대면 거래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택배회사들이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인데 이거는 결국은 귀결되면 이커머스 시장의 활성화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대면 거래의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그 요즘에 쓰는 용어 중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삼자물류라고 하는 3PL 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그 궤도에 올라서 삼자물류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뭐 자사물류를 하거나 외부에 위탁하거나 삼자물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이제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그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풀빌먼트 고객의 주문을 직접 이행하는 고객과의 거의 접점을 물류센터가 바로 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3PL 우리가 얘기하는 서드파티 로지스틱스 삼자물류와 풀필먼트 개념에 대해서 혼용을 하시거나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념 정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일반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다른 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 고객의 불만 사항을 누가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CS를 누가 처리하느냐. CS. 3PL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회사에 CS 처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 고객의 주문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이 CS라는 것 자체를 뭐 원청사가 할 수도 있고 뭐 제조사가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때부터는 약간 물류센터의 힘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는 CS부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제조사로 갔다가 다시 컨펌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절차가 있는 반면에 풀필먼트 쪽에서의 CS 처리는 물류센터에 재고가 있는지를 바로 즉시에 파악하고 아까 교환해주겠다 이런 결정을 즉시에 내릴 수 있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2016년 이후에 우리가 항상 귀에 닳도록 들은 게 기승전 하면 모든 결론은 4차 산업혁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화두가 됐던 게 원컨택 들어가 있었고 AI 들어가 있었고 IoT 들어가 있었고 모바일 들어가 있었고 로봇,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거 이걸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 거냐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그 다음에 초융합 이 부분에 대한 게 화두였는데 속도를 앞당기는 트리거 역할,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MS의 사트나 나델라 CEO가 얘기한 게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년 걸릴 게 2개월 걸렸으면 지금 우리가 꽤 됐잖아요. 지금 한 10개월, 8개월 정도는 됐는데 그러면 8년을 아깝게 왔다고 보면 돼요. 최근 물류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이 IT 기업들의 물시장 진입, 예를 들어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배송에 나선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쿠팡, 배달의 민족, 혹은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는 직접적으로 지금 물류를 직접 진출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진출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통적인 물류를 제공했던 서비스 기업들이 있었고 빠른 배송, 직접 배송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물류시장에서 좀 서로 충돌하지 않을까, 경쟁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협력할 기회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업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IT 기업들의 물류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학생분들이 향후 이 취업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실제 현재 상품을 올려놓고 팔고 있는데 판매자 그 모드로 들어가면 옆에 공지사항이 떠 있습니다. 그 네이버가 그 다음과 같은 그 물류센터들과 계약이 돼 있으니 이용하십시오라는 게 공지가 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투자한 풀필먼트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네이버가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더 잘 쓸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이 전혀 현재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 스마트 스토어를 쓰다 보면 가장 좋은 기능이 운송장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쓰려고 하면은 택배사랑도 계약을 따로 해야 돼요. 상상을 해보면 어느 순간에 네이버 하나만 가입하면 물류 창고 계약되고 택배 계약되고 배송까지도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류 학과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이버도 있을 거고 카카오도 있을 것이고 전통적인 물류 회사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근데 이쪽에 취업하는 거 하려면 물류에 한 가지가 더 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류를 하면서 뭐 통계 쪽을 조금 공부한다던가 IT에 좀 관심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IT 기업 쪽에는 취업의 문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해결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현상도 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이 하도 크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반 아마존 연합군이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에 대항하려면 우리 혼자는 안 된다. 묶여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물류 기능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류 회사들 기존에 그런 회사들을 끌고 들어와서 연합군에 귀속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류 업체는 재편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부분하고 물류하고 제조 서비스가 결국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이 돼간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녹화이다 보니까 저 또한 긴장을 하고 있고 어색한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이 방구석 물류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류를 전공함에 있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물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학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 그다음에 생활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으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위기는 결국 항상 기회와 같이 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멀리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걸 원하는 그런 물류 서비스가 결국 앞으로 있어야 되는 물류 서비스고, 그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내 후배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물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앞으로의 대세, 앞으로의 물류가 될 것 같아요. 주위를 좀 더 관찰하는 거. 변화가 지금 심한 세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심할 때 어떤 면으로 새로운 또 기회도 충분히 또 많으니까. 이상근 대표님께서 그 관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험적인 측면을 조금 얘기하고 싶긴 합니다. 요즘에 물류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물류센터에 가서 일하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 뭐 배민 커넥트나 뭐 쿠팡 플렉스 이런 쪽으로 직접 배달 네. 일반 대중인 배송을 하는 해본다. 그걸 해보면 어떻게 프로세스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한 번 정도 해보면 그리고 요즘 또 단가가 높습니다. 네,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때 바싹 한번 경험도 하는 김에 땡겨도 보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이 꽤 높다고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프로모션이 계속 붙어 있어서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은 좀 동기가 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경험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능하다고만 하면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진짜 추천해보고 싶긴 합니다. 짧게라도 그 방역이 잘 되는 그런 곳에 가서 경험을 해보면 그 진짜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좀 까대기를 추천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오래 할 필요는 없고 한 번 정도 해보면 이게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어렵게 두 분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첫 촬영이라 많이 긴장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다음 2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구상 물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